광주에서 또 다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영입니다. 아니, 어떻게 또 광주까지 오셨어요? 오늘 저희 5월달에 낙찰받은 아파트 인테리어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방문차 왔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찍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근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5월달쯤인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5개 낙찰을 받고 2개를 매도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3개를 더 낙찰받아서, 올해 낙찰받은 게 총 8개고요. 거기서 올해만 8개. 올해 8개 낙찰을 네네. 받았죠. 그리고 2개를 매도했어요. 네. 2개를 매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도할 물건이 4개. 네. 그럼 8개 받고 4개는 매도를 이미 했고, 네네. 4개는 이제 매도 좀 남아있다. 네네. 2개는 지금 명도 중이고, 네. 2개는 이제, 여기는 지금 광주, 여기는 수리해서 매도할 거고요. 네. 그리고 광양에 또 물건이 네. 하나 있어요. 네. 그럼 죄송한데, 혹시 네. 그 수익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익은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반기 때, 그때 이제 목표 수익을 달성했다. 원래 3, 4천이 네. 목표였는데 달성했다. 네. 그리고 1억까지도 도전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물건들, 남아있는 물건들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조롭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물건들을 더 낙찰받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정리해서 네. 수익을 내도록 할게요. 네. 그 1층 물건이잖아요. 네네. 지금 딱 봐도 뭐 이런 반범창도 좀 보이고 바로 앞에 도로도 좀 지나다니고 네. 이런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꺼리잖아요. 뭐 1층에 네네. 구축 아파트라면 네. 이런 거는 꺼리낌이 없었나요? 이 동네는 또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1층에서. 그래서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동네 자체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층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싸게 받았습니다. 싸게 받아서, 처음에 이 물건을 입찰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때 공시가격이 연락이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네. 4월 달에 이제 발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까지 생각해서 입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딱 1억에 걸린 거죠.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이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네. 충분히 뭐 저렴하게 팔아도 되고 수리해서 팔아도 되고 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렇게 충분히 매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리 비용이 너무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다 이제 그런 부분 겁내하실 것 같은데. 네. 막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네. 이게 오히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그죠? 네,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서는 수리하지 말고 네. 그냥 싸게 매도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놨어요. 네. 근데 실거주자분들은 오셔갖고 이렇게 집을 둘러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이제 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네.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수리를 하고 매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꾸준히 견적을 봤었어요. 음. 그 여러 업체의 견적을 보다 보면 항목마다 가장 저렴한 금액들이 있어요. 그 단가에 다 맞췄어요. 네. 그 단가에 다 맞춰서 생각보다 인테리어 금액이 크진 않아요. 크진 네네네. 않다. 간단하게 뭐 어떤 인테리어 하는지 좀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여기 32평이거든요. 네. 화장실 전체 2개 리모델링 할 거고요. 네. 여기는 벽이 조금 깨져 있어요. 그래서 시트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 철거하고 네. 나머지는 덧방 시공하는 걸로 여기랑 벽 쪽이 이렇게 시트지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털어서서. 그리고 샤시는 만약에 손대게 되면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네. 샤시는 그냥 두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싱크대. 네. 싱크대는 싱크대가 너무 싱크대가 정렬 쪽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 전라도 쪽은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는 여기까지 네. 딱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끝까지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짜신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새로 하고 여기 타일도 새로 다 해서 네. 깨끗하게. 실례지만 그러면 싱크대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싱크대는 한 260 정도 예산이 260 잡혀 정도. 있고 네. 화장실은 2개 해서 430에 맞췄어요. 근데 430. 네네 요 싱크대 타일까지 해서는 네. 조금
그 화장실 하시는 분이 요 타일을 같이 네. 해주시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요. 아, 근데 저기 등도 보니까 지금 네. 이게 막 정말 옛날 등인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도배 장판, 등은 다 LED로 교체할 거고요. 화재 경보기 이런 것도 이제 새로 했는데 네. 조금만 오래된 색상이면 보기 싫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서 네. 기다렸잖아요. 아, 저네요? 아, 예전에 명도하러 여기 한 두세 번 방문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집 앞에 저기 벤치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거기서 책 읽으면서 혹시나 네.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시는지 뭐 한 몇 시간 동안 네. 한 두어 시간 기다린 적 있어요. 아, 저기서 사람 네. 나올 때까지 막 지켜봤다라는 네네, 거예요? 메모지 묻혀놓고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네. 지켜본 적 있어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나오던가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명도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경매 어렵다는 게 뭐 특히 명도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명도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명도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한 3건 정도는 이제 잠금 전에 다 명도가 돼서 네.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또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용한 것도 있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휴가 때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 드려가지고 여기 네. 택배 와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네. 그렇게 연락도 하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명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명도에 대한 본인만의 팁이 좀 있을까요? 그냥 똑같이 사람 대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거고, 네. 이제 뭐, 내가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네. 그분도 또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네. 여기 계시는 분도 이제 이사 나가실 때, 강제 집행 거의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사 나가실 때, 짐 정리를 다 해주시면 제가 이사비를 일부 조금 드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네. 현장에 이제 이사 가시는 날 현장에 왔더니 정말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도 정산이 돼야지 제가 이사비를 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산을 오후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사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믿고 드렸어요. 근데 아, 그 믿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믿고 드렸는데 네. 오후에 관리비 입금됐다고 네.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분도 좀 신의가 있던 분이셨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가시는 길에 식사하시라고 또 네. 이사비 외에 조금 소정의 네. 금액을 또 드리고. 금액을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 와, 이게 사실 좋게 좋게 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뭐 당연히 좀 요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감정 싸움이 되기 마련인 건데 네. 그런 일은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네, 감정 싸움으로 번진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신기하네요.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실제로 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즐기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꼭 명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요? 그런 건 있었나요? 어려운 점은 네. 저는 이제 끊임없이 경매를 돌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매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긴 한데,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근데 그거를 이제 누르는 거. 아, 못하는 거. 조금 누르고 있는 거. 그게 네. 조금. 아, 자금적인 한계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 맘만 같아서는 이제 매일매일 또 입찰해서 낙찰 좀 받고 그렇죠. 명도하고 맞아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쉼 싶은데. 없이 돌아가고 싶은데, 네. 이제 타이에 의해서 뭐 다른 자의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네. 이렇게 잠깐 이제 정체되는 네. 시간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아,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인가요, 그래서? 불편하진 않지만 네.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집중해야죠. 이게 경매로 돈 번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 맞잖아요. 네네. 대부분 또 실패에 이제 해당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좀 벌어보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입찰 여러 번 가서 뭐 한 번 낙찰을 받고 그거 매도해서 돈 얼마 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장인분들 한 달 내내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만큼 저는 입찰 가서 그 한 달 월급보다 더 큰 수익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이 일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 입찰 가서 폐차를 뭐 10번, 20번 하더라도 네. 어차피 직장인들 똑같이 출근하시는 거니까 네. 네, 출근에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도 업무처럼 매일매일 그냥 출근하는 네네네. 개념인 거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 효율도 내고. 네네. 그리고 월급을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남편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신랑은 네. 제가 제 목표가 있는데 5년 안에 50억을 만들자. 네. 좀 크게 잡았죠? 저희 신랑한테 나 5년 뒤에는 50억 부자가 될 건데 너는 어떡할 거냐? 옆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은 엄마가 일을 하는 거 아나요? 네, 엄마한테 돈 벌어오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빠한테 네, 안 그러고?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 우리 몰디브를 하루 빌려야 된다고. 네.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엄마가 벌어와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놓은 게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경매를 해보니까 단기로 빨리빨리 내가 시드를 늘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경매에 더 집중을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에 완전히 길이 네네네. 있다라고 생각하신 네네. 거예요? 대출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단기 투자라고 하면은 세금도 많이 네.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대출은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DSR 안에서 시세의 60% 정도까지 나와요. 저의 대출 그리고 신랑의 대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세금은 제가 지금 매매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양도세 70% 내시잖아요. 단기 매도로 하게 되면은 네. 1년 미만이면은 그렇게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득세율 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1억 2천 이하는 6%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6% 낼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2건이 팔렸다. 그러면은 그 위에 세율 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뭐 얼마 벌었을 때 딱 얼마 세금 냈다 이런 게 있나요? 1,000만 원 벌게 되면 네. 60만 원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66만 원? 네. 아, 900만 원 정도는 다 내가 가져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순수하게 가져가시는 금액이죠. 아, 지금 벌써 뭐 목표도 좀 다 이뤄 나가시는 것 같고 특히 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또 재능을 좀 나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간혹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카페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쪽지로 문의를 주시던데, 그럴 때는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네.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입찰 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끊임없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서 틈 나는 대로 문의가 온다면,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유유님 광주에서 뵈니까 이게 참 낯설기도 하면서도 네. 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